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 심지어 6개월 내 침공한다. 섬뜩섬뜩하죠. 그런데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예, 이거를 보시면 미국의 유명 군사 전문지입니다. 예, 이게 1945라는 군사 전문지인데 여기에 나온 내용을 보면요. 야, 중국이 향후 6개월 내에 대만 무력 침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와, 저도 이 지표를 보면서, 이 말을 보면서요. 사실 굉장히 섬뜩섬뜩하더라고요. 왜 섬뜩섬뜩하냐 하면 여러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그러면요. 세계가 또 한 번 긴장을 하게 되고 대만을 침공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에 따라서 전 세계는 또 한 번 말입니다. 휘청될 겁니다. 엄청나게 휘청될 거예요. 실제로 말입니다. 중국이 향후 6개월 내에 대만 무력 침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1945에서 발표한 내용의 핵심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예, 대만 침공 3가지 시나리오까지 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대만 해협을 장기 포위해서 대만에 들어가는 식량이나 에너지 수급을 차단한다.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미국의 육군 중령 출신인 척 드보어라는 사람이 지금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1945에다가 집어넣었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초고속 정거는 동시에 말입니다. 대규모 미사일 그리고 전자를 해킹해서 완전히 전자정보를 마비시키는 것. 그래서 며칠 내 대만 방어망을 파괴하는 게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가 무섭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요. 일본이나 필리핀, 괌의 미군 기지를 대만과 동시에 타격한다. 와, 이거는 여러분 지금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써놓지는 않았지만 이게 일본이나 필리핀, 괌에 있는 미군 기지를 동시에 타격을 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동시에 타격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심각하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자칫 잘못하면 시장에 위험이 있구나. 미중 충돌이 경제적 충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력 충돌로도 갈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중국군은 대만을 둘러싸고 지금 계속 봉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했고요. 2024년은 2번. 최근에도 2025년에도 대만을 둘러싼 포위 훈련을 했지요. 심지어 말입니다. 심지어 3월 달에 있잖아요. 대만 방공 식별구역에 중국 군용기가 311차례 침략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한국도 방공 식별구역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카디저라고 합니다.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 식별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디저라고 제가 여기 써놨는데 보면 대만 방공 식별구역을 이게 넘어선 게 311차례면 여러분 말 다 했죠. 엄청나죠. 실제로 말입니다. 지금 미군 중에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만을 둘러싸고 계속 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통일 전쟁을 위한 예행 연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대만은 순식간에 점령될 듯이 보이시죠? 보이죠? 지금 여기 보면요. 대만령에 진먼섬이 있습니다. 여기도 포위 공격을 했고요. 우추섬도 있습니다. 마추섬도 있습니다. 둥인섬도 있습니다. 여기 다 대만령이거든요. 요 대만령에는 전부 다 포위 공격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만 타이완 섬을 둘러싸고 중국군의 뭐 군함이든 항공기든 심지어 미사일은 중국 본토에서 대만을 넘겨서 계속 쏟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은 지금 시장 전선의 위협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소셜미디어 같은 데 보면요. 중국 정치에 대한 논평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거주하는 왕위중이라는 중국 정치 논평가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은 미국과 중국은 말싸움을 넘어섰다. 그래서 경제 열전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제 열전 단계. 열전이라는 건 결국은요.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의 체면을 뭉개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 싸움은 더 크게 되고 중국 내 강경파들은 더 강한 초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이 초강경 대응이 결국은요. 전쟁으로서 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까지 해석합니다. 쉽게 말하면 트럼프 관세가 중국을 괴롭히는데 이 괴롭히는 과정에서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알로 내려보는 관계로 중국의 자존심을 구겼다 이거예요. 때문에 자존심의 어떤 싸움은 결국 말싸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돌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고요. 특히 말입니다. 트럼프 관세에 대한 협상 카드의 하나로 대만을 침공하느냐 마느냐 이것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사실 트럼프 관세는 무시무시하거든요. 지금 145%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145% 매겨요.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125% 매기고요. 이거는 두 나라가 같이 죽자는 이야기거든요. 너도 살고 나도 살자가 아니에요. 둘 다 같이 죽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 2판 4판식 격돌이라면 이제 대만을 침공하는 걸 두고 실제로 중국은 미국하고 협상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는 야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요. 사실상 중국 제품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게 되면 미국 내에서 후폭풍이 불 거라 이거죠. 역풍이 불 거다.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시진핑은. 125%의 관세도 그렇지만 145%의 관세. 중국산이 미국으로 들어갈 때 145%면 이제 안 팔리거든요. 안 팔리면 그것을 대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진짜 어려워질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만의 침공이라는 그런 협상 카드를 들고 트럼프하고 협상을 한다. 대화에 나설 거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사실 중국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미국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을 다 따라 넘겼다고 이야기해요. 반도체든 전기차든 고속철도든 로봇이든 조선이든 신에너지든 바이오든 항공이든 우주든 농업기계든 다 미국을 다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산업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타격을 주고자 하나 이게 역풍이 불 때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역풍이 불면 대만에 대한 침공을 하겠다는 그런 협상 카드로 결국 트럼프에 맞서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분명한 것은 트럼프와 시진핑은
언젠가는 협상을 합니다. 같이 죽자고 들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그게 기회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트럼프와 시진핑이 협상을 시작한다는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시장은 확 살아날 거예요. 게다가 협상을 안 하고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간다고요? 2판 4판씩 대결로 간다고요? 그렇게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시장 지독하게 보면서 큰 그림의 생각, 큰 그림의 생각을 먼저 하시고 시장에 대응해 나가는 자세 꼭 필요합니다. 물론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먼저 때리고 보자예요. 그것도 강하게 때리고 보자예요. 이게 경제 심리를 자극했을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 심리 지수가 꼬꾸라지고 소비자 신뢰 지수가 꼬꾸라지는 걸 보니까 분명히 심리를 자극했을 수도 있어요. 경제는 심리인데 심리가 자극이 되면 소비를 덜하게 되고 소비를 덜하게 되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감안을 하면서 봐야 돼요. 중요한 것은 시진핑과 트럼프와 시진핑이 협상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게 앞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한국에 투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야 된다. 그 말씀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립니다. 그만큼 시장은 변화가 심할 거고 그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우리는 행동의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정환진 TV를 보시면 분명히 그 방향을 잡을 수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방향을 잡아가면서 저와 함께 소통하자.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